얼마 전에 릴스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팔이 하시는 분들이 뜨더라고요. 참 이제는 사진을 가르치는 것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 사진 강의가 사실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진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공기관 강의랑 회사 강의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개인 강의들도 하고 있고요. 되게 독특한 데들 많이 해봤어요. 서울시 강의도 해봤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쪽 강의도 하고, 기상청 강의도 해봤어요. 뭐 지자체들 강의도 하고, 도서관 강의도 하고,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강의 주제들은 다 달라요. 상업 브랜딩이나 또 말 그대로 개인 작업들을 도와드리는 강의도 있고요. 스마트폰 강의도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 강의가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꽤나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강의는 가르칠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셔터 속도, 뭐 ISO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이 모두 생략된 채 정말 사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무나가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릴스를 한 몇 초를 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던데, 뭐 잘 들어주는 거는 괜찮죠.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스마트폰으로 찍던 카메라로 찍던 중요한 건 사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모르면 사실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할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들을 상징적으로 물상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 국어 시간에 배운 걸로 치면 은유법이나 상징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단지 조작법이랑 얘기만 들어주는 걸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강의를 팔려면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니네들 이거 스마트폰 사진 강사 해가지고 용돈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적 언어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카메라의 기본 알파벳처럼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매뉴얼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사진의 알파벳, 이거는 사실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릴스를 보다가 사실 좀 어이가 없어서 오늘은 취미로든 아니면 뭐 순수 사진을 하시던 이런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주제를 잡고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아주 맛배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카메라는 들고 나갔어, 근데 주제를 잡기가 어려워요. 뭘 주제를 잡지? 뭐 노을을 예쁘게 찍어야겠다, 이거는 사실 주제가 아니죠. 노을이라고 하는 게 소재를 쓰는 것 뿐이에요. 주제는 그것보다 더 생각의 흐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의 단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선정하게 되면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의 물상화,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로 떠오를 수 있는 요소들을 싹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 공통된 흐름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막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림자가 우리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빛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어떤 대비적 효과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가려져 있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빛을 보지 못하는 하나의 이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를 잡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림자들을 오브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들을 물상화해서 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면에 드러나는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들을 이제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쓸쓸함도 있을 거고, 뭐 슬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사진의 주제를 접근하는 것들이 맞는 거죠. 뭐 내가 가로등만 찍겠다, 이거는 그냥 소재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와 소재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거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하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이제 수단으로 이거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게 카메라라는 도구가 워낙 결과물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 사진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거는 나를 규정짓고 나를 치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나를 인지하고 변화시키는 게 사실 사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AI가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조작을 해서 뭔가를 찍어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찍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저의 접근 방식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진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문학과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기관 담당자님들 이거 보시면 사진 강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어떠한 커리큘럼도 다 짜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사실 굉장히 덥기도 하고요. 요즘에 주식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사진 한 장으로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여유 있게 또 가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물려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